미국 여행에 대한 각국의 경고.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날 미국 여행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규정이 바뀌었고 점점 더 많은 정부들이 자국 시민들에게 미국 방문 계획을 재고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객 구금, 더욱 엄격해진 출입국 관리, 심지어 휴대폰과 소셜미디어 검사까지. 이 영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국민들에게 미국 여행 전에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10개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러한 경고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미국 여행 권고 사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제 한 달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시민들에게 등록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조치는 국경 검문소에서 밴쿠버 여성이 체포된 사건 이후 점점 더 긴장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찰리 앵거스 의원이 트럼프의 임무를 독재의 한 형태라고 조롱한 발언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더 강경한 이민 정책과 캐나다가 미국의 새로운 주로 통합될 수 있다는 이론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접적인 금지령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인 권고는 분명합니다. 캐나다인의 일부에게 미국 방문은 더 이상 그리 매력적인 선택이 아니며 일부는 이미 이념적 이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인 경고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주의사항으로 여행 가이드를 수정했습니다.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더 강화된 출입국 검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항과 미국 국경에서 구금된 유럽 시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파리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행을 권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지만 함의는 명백합니다. 미국에 간다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하는 긴장은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점점 더 미묘한 외교적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치적 결정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더 이상 예전처럼 환영받지 못한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 입법 변화가 불안정과 법적 불확실성의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특히 커플들을 중심으로 LGBTQ+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특별한 우려가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미국 땅에 보내는 프랑스는 여행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입국 조건이 바뀌었고 여행자들은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아일랜드. 이 목록의 8번째 국가는 미국과 역사적으로 강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들조차 무자비한 이민 정책의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여행 권고를 업데이트하여 승인된 비자나 유효한 ESTA도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일랜드 시민 여러 명이 단순히 이전 방문에서 허용된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규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서류를 정리해두고 엄격한 검사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항상 아일랜드인들에게 친근한 목적지로 여겨져 왔지만 오늘날에는 사소한 행정적 실수조차도 꿈꾸던 휴가를 법적 악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 네덜란드 정부는 특이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리되어 있어도 미국 여행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명확한 이유 없이 송환되어 당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원인은 시위 참여, LGBTQ+ 커뮤니티 소속,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거나 금지된 처방약 소지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유효한 비자나 ESTA 승인조차도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년 약 80만 명의 네덜란드인이 미국을 여행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공식 권고는 모든 서류에 물리적 사본을 지참하라는 것입니다. 전자 시스템이 실패하거나 뭔가 일치하지 않으면 도움 없이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호주는 미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캔버라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승인된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건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동 국가들의 여행 도장이 있다는 이유로 최대 12시간 구금된 호주 시민들의 사례가 문서화되었습니다. 완벽한 여행 기록을 가진 사람들조차 명확한 이유 없이 추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국경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소셜 미디어 의무 검사, 특정 항우울제 같은 일반적인 의약품에 대한 제한, 법적 명령 없이 전자기기가 압수될 가능성. 그래서 호주 정부는 이제 다음을 권고합니다. 추방보험 가입, 은행 거래 내역서 및 기타 민감한 서류의 물리적 사본 지참, 출입국 심사 전, 공용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 피하기. 예전에는 일상적인 절차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법적 지뢰밭으로 변했다고 익명을 조건으로 한 호주 외교관이 고백했습니다. 6. 영국 정부는 2025년 미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비자나 ESTA가 정리되어 있어도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추진한 무관용 접근법에서 이어받은 새로운 이민 정책이 입국 통제의 급격한 강화를 초래했습니다. 이전 방문에서 체류 시간을 조금 초과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영국 시민들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여행 목적을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매년 400만 명 이상의 영국인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 계획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단호했습니다. 서류를 2번 확인하는 것은 제한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필수 사항입니다. 7. 뉴질랜드 당국은 미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업데이트하여 불안한 데이터를 포함했습니다. 여행 승인이 있어도 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 국경의 통제가 사소한 실수조차도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미 우려를 불러일으킨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전 방문에서 하루만 더 머물렀다는 이유로 추방된 시민들, 상세한 인쇄된 여행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거부된 여행자들, 심지어 최근 규정 변경으로 인해 유효한 비자를 가졌음에도 입국할 수 없었던 사람들. 뉴질랜드 정부는 분명합니다. 최종 결정은 미국 이민 당국이 내리며 그 순간에 항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매년 6만 명 이상의 뉴질랜드인이 미국을 여행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정말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8. 독일. 이 목록을 주도하는 국가는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입니다. 외무부는 단호했습니다. 비자나 ESTA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경 당국은 즉각적인 항소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누구든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2025년에 구금된 독일 시민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거부 사유 중에는 이전 방문에서 시간 제한 초과, 충분히 상세한 여행 일정을 제시하지 않음 또는 이민 데이터의 불일치 등이 있습니다. 매년 약 200만 명의 독일 관광객이 미국을 여행하는 가운데 경고는 분명합니다. 통제가 더 엄격하고 질문이 더 치매적이며 거부가 더 빈번합니다. 이 상황은 독일의 원칙과 미국의 현재 이민 정책 간의 증가하는 불일치를 부각시킵니다. 독일의 최종 메시지는 확고합니다. 여행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항공편을 계획하기 전에 2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9. 스페인이 공식적으로 미국 영토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경고를 발표한 국가 목록에 추가되었다는 소식이 방금 확인되었습니다. 스페인 외무부는 최근 권고사항을 업데이트했는데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여행자들은 ESTA 양식과 비자에 나타나는 성별이 출생증명서에 나타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X 표시나 논바이너리 성별 식별을 포함하는 서류가 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류와 외모 간의 차이로 인해
공항에서 구금된 트랜스젠더들의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이민 당국이 생물학적 성별과 관련된 의료 증명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스페인은 이미 우려를 불러일으킨 독일과 영국 같은 국가들과 함께합니다. 영향은 매우 실질적입니다. 스페인에서 미국으로의 항공 예약이 단 한 달 만에 18% 감소했습니다. 여행사들은 심지어 캐나다 같은 대안 목적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북미에서 유럽까지 메시지는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예전처럼 접근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간단한 절차로 해결되던 것이 이제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진정한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미국 방문 계획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시고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알고 싶으시다면 미국에서 금지된 의약품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은 우리 채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에서 만나요. 항공여행 복장 가이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다음 항공편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삐 탐지기가 울립니다. 추가 검사를 위해 따로 분리됩니다. 한편 완벽하게 차려입은 누군가는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합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입고 있는 옷이 검사 과정에서 받는 대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자 여러분.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선택하는 복장이 빠른 검사와 긴 추가 검사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 의류는 보안 직원의 주의를 끌며 공항 통과를 필요 이상으로 긴장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에 대한 공식적인 복장 규정은 없지만 깔끔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보통 더 친절한 대우를 받습니다. 미소부터 직원들의 더 나은 배려 또는 예상치 못한 업그레이드의 꿈까지 잘 차려입고 예의를 지키며 좋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험을 훨씬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짐을 싸기 전에 무엇을 입을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선택이 문제없이 통과하는 것과 불편한 검사에 걸리는 것 사이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항공편을 훨씬 더 즐거운 항공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신발 선택의 중요성. 본론으로 들어가서 검색대에서 끈을 푸느라 고생하면서 뒤에 줄에서 오는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더 나쁘게는 지퍼가 있는 부츠나 금속 장식이 달린 운동화가 경보를 울려서 더 자세한 검사를 받게 된 적이 있나요?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잘못된 신발 선택은 빠른 경험을 지루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검색 통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공편 중에 편안함, 그리고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안전도 걸려 있습니다. 금속이 있는 신발, 복잡한 끈 또는 높은 부츠는 멋져 보일 수 있지만 급한 순간에는 최악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선택하면 많은 골칫거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금속 부분까지도 공항 탐지기를 작동시킬 수 있어서 불필요한 지연과 좌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슬리퍼나 헐거운 샌들이 벗기 쉬워서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지지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붐비는 터미널에서 넘어지는 것은 정말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공편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더욱 나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발에 단단히 고정되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확실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신어야 할까요? 최고의 선택은 좋은 지지력을 제공하는 가벼운 운동화, 슬리본이나 스포츠화입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기에 실용적이고 공항 내에서 장거리를 걷기에 편안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안전합니다. 끈이 있는 것을 선호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장거리 항공편에서는 발이 부을 수 있고 너무 꽉 조인 신발은 여행을 훨씬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그립력을 가진 밑창이 중요합니다. 일부 공항 바닥은 상당히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에 미끄러져서 휴가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말의 중요성. 신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데 그 아래 신는 것은 어떨까요? 양말은
사소한 세부 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안 구역에서 맨발로 걸어본 적이 있다면 정확히 왜 그런지 알 것입니다. 차갑고 항상 깨끗하지 않은 바닥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양말은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낼 예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압축 양말 착용을 고려하세요. 다리와 발목에 가벼운 압력을 가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부기를 줄이며 혈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다리가 무거워질 수 있고 발이 저린 상태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은 정말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용적인 조언. 항공편 중에 신발을 벗을 계획이라면 깨끗한 양말을 여분으로 가져가세요. 기내 바닥은 세상에서 가장 위생적인 곳이 아니고 양말을 갈아 신으면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옆자리 승객들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현대적이고 편안한 디자인의 압축 양말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면 이것 없이 어떻게 비행기를 탔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하의 선택. 바지 vs 반바지. 이제 또 다른 핵심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바지냐, 반바지냐. 언뜻 보기에 반바지가 더 시원하고 편안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보통 춥습니다. 매우 춥습니다. 에어컨이 최대로 틀어진 항공편을 타본 적이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바지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무 바지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하고 실용적이며 몸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조커 팬츠나 치노 팬츠 같은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원단이 최고입니다. 조일 수 있는 벨트나 딱딱한 허리밴드는 피하세요. 항공편 중에 배가 부어오르는 편이라면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매우 넓은 바지는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계단에 쉽게 걸리고 화장실 바닥에 끌리며 그래 그 화장실 상상보다 많은 세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몸에 맞거나 슬림한 컷이 더 기능적이고 더 위생적이며 훨씬 더 안전합니다. 중요한 조언. 원피스나 점프수트는 피하세요. 잘 보일 수는 있지만 비행기 화장실에서 입기에는 가장 비실용적입니다. 고도 수천 미터에서 완전히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색상을 잊지 마세요. 어두운 톤이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커피, 난기류, 예상치 못한 소금 사이에서 예방하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두운 바지는 어떤 사고든 숨길 수 있고 품위를 잃지 않고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요약하면 반바지가 유혹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잘 선택된 바지가 비행의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유지해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준비되게 해줍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좋은 여행 되세요. 속옷 선택. 비행과 관련해서 속옷은 거의 대화 주제가 되지 않지만 적절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비행기 좌석에서 몇 시간 동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규칙 1번. 꽉 조이거나 통기성이 없는 합성 소재로 만들어진 것은 모두 피하세요. 이러한 원단들은 열과 습기를 가두어서 특히 장거리 항공편에서 불편한 환경을 만듭니다. 면이나 마이크로파이버 같은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원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은 건조하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을 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차이를 만드는 조언이 있습니다. 여분을 가져가세요. 장거리 항공편 후 착륙하자마자 속옷을 갈아입으면 즉각적인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작은 세부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으세요. 한번 해보면 다시는 불편한 항공편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레이어링의 예술. 비행기에서 얇은 항공사, 담요 아래서 떨면서 얼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기내가 갑자기 사우나처럼 느껴져서 땀을 흘린 적이 있나요? 고도 10m에서 편안하게 여행하는 비결은 온도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어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좋은 베이스 레이어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고 통기성이 좋은 것. 면 티셔츠나 습기를 흡수하는
원단 같은 것, 이것이 기본이 될 것이므로 검색대나 항공편 중에 일부 레이어를 벗어야 할 경우 적절하게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다용도 중간 레이어를 추가하세요. 가벼운 스웨터나 후드티 같은 것,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따뜻함을 제공하고 더위가 불편해지면 쉽게 벗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인 겉옷을 입으세요. 지퍼, 주머니, 후드가 있는 재킷이 이상적입니다. 춥다면 지퍼를 올리고 통풍이 필요하면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는 쉬기 위해 약간의 차단이 필요할 때 훌륭한 옵션입니다. 어두운 색이라면 추가 점수 쏟는 일이 생기고 어두운 색은 밝은 색보다 훨씬 잘 숨겨줍니다. 레이어 착용은 따뜻하게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도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행기, 공항, 목적지는 매우 다른 기후 조건을 가질 수 있고 레이어를 사용하면 복잡함 없이 각 상황에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계획으로 여행 경험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에 이상적인 복장을 찾으면 준비 없이는 다시는 비행기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복장, 요약하면 비행기 여행에 편안하고 적절한 복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하세요. 신발, 공항 통로를 걷는데 좋은 지지력을 제공하고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끈이 있는 편안한 운동화를 선택하세요. 항공편 중에 발이 부을 수 있다면 압축 양말 착용을 고려하세요. 장거리 항공편에서 특히 유용한데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부기와 피로감을 모두 줄여줍니다. 하의의 경우 신축성 있는 허리밴드가 있는 편안하고 헐거운 바지를 선택하세요. 이것은 불편함을 피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동안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상의의 경우 레이어 착용이 최고입니다. 속옷으로 시작해서 터틀넥을 추가하고 지퍼, 후드, 주머니가 있는 재킷으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비행기 내 온도 변화에 준비될 것입니다. 액세서리의 경우 보안 검색을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 보석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얼룩이나 쏟은 것을 더 효과적으로 숨기기 위해 어두운 색옷을 선택하세요. 무언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개인 가방에 갈아입을 옷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행용 사이즈 주름 제거, 스프레이와 휴대용 얼룩 제거제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세부 사항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실용성에 집중하면 더 즐거운 여행을 할 준비가 더 잘 될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들, 이제 항공편에서 입지 말아야 할 것들로 넘어갑시다. 우리는 모두 공항에서 옷 선택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높은 부츠와 씨름하는 사람이거나 비행기가 보통 상당히 춥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반바지 입고 떨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해봅시다. 첫째, 너무 꽉 조이거나 제한적인 옷은 피하세요. 청바지가 조이는 상태로 비행기 좌석에서 편안하게 있으려고 한 적이 있나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또한 피부에 달라붙거나 신축성이 없는 원단도 피해야 합니다. 최고의 선택, 헐겁고 통기성이 좋으며 신축성 있는 옷. 둘째, 복잡한 복장은 피하세요. 수많은 버튼, 레이어, 지퍼가 있는 세트는 멋질 수 있지만 비행기의 작은 화장실에서 움직이려고 할 때는 혼란이 됩니다. 간단하게 유지하세요. 옷을 입거나 벗는 것이 복잡하다면 여행에는 아마 최고의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향수를 잊지 마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향수가 좋을 수 있지만 옆에 앉은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순한 공기가 있는 비행기에서는 가장 섬세한 향수조차 압도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적게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너무 시선을 끌거나 공격적인 메시지나 디자인이 있는 옷입니다. 강한 정치적 메시지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이 있는 그 티셔츠는 불편한 시선을 끌 수 있고 심지어 공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 중성적인 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석과 금속 액세서리의 경우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지, 벨트, 목걸이를 벗느라 보안 검색줄을 지연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힐이나 불편한 신발은 피하세요. 공항 통로를 걸어야 하고 보안 검색에서 줄을 서야 하고 심지어
빠듯한 연결편을 위해 뛰어야 한다면 믿으세요. 편안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끈이 없는 운동화, 슬립온 또는 쉽게 신고 벗을 수 있으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신발이든 선택하세요. 요약하면 여행 옷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면 공항 경험이 훨씬 더 순조로울 것입니다. 액세서리와 의료기기, 입는 것 외에도 액세서리와 의료기기는 공항 통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색대는 의심스러운 물체를 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때로는 가장 일상적인 것조차 예상치 못한 지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석부터 시작해 봅시다. 결혼 반지나 조심스러운 귀걸이 같은 작은 액세서리는 보통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거나 금속이 많은 것들은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목걸이, 큰 반지 또는 무거운 시계는 금속 탐지기를 작동시켜 추가 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택. 보안 검색을 통과하기 전에 부피가 큰 보석을 휴대용 가방에 보관하고 나중에 다시 착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과 복잡함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료기기와 함께 여행한다면 알아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 급식관, 장루백 같은 물품들은 허용되지만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보안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료 알림 카드나 증명서를 가져가는 것도 과정을 가속화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각 공항마다 다른 절차를 가질 수 있으므로 비행 전에 TSA와 항공사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 관행입니다. 보안 검색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걸린다고 느끼나요? 더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간단한 트릭이 있습니다. 스캐너에 도착하기 전에 주머니를 비우세요. 휴대폰, 지갑, 기타 잡다한 물건들을 트레이에 던지는 대신 여기서 잃어버리거나 더 나쁘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재킷 주머니에 보관하세요. 그 다음 간단히 재킷을 벗어서 트레이에 넣으면 끝. 모든 것이 함께 있고 아무것도 뒤에 남지 않으며 훨씬 더 빠르게 검색을 통과할 것입니다. 약간의 정리가 차이를 만들고 줄 끝에서 물건들을 수집하느라 뛰지 않을 때 준비하는 데 걸린 추가 시간에 대해 자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비행기 여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옷을 입는 것은 단순히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여정 동안의 편안함, 안전성, 실용성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능적이고 편안한 룩을 선택하면 복잡함 없이 검색을 통과하고 항공편 중에 편안하며 착륙하자마자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짐을 싸기 시작할 때 여행 복장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세요. 스트레스 받는 항공편과 평온하고 즐거운 경험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트래블 vibes 약물 휴대 가이드 한국어 번역. 안녕하세요. 세계 여행자 여러분. 침착하고 문제없이 비행할 수 있는 최고의 팁을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간 트래블 바이베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생으로서 첫 번째 국제 모험을 계획하고 계시든 배낭 하나만으로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계시든 또는 꿈의 목록에서 또 다른 목적지를 체크하는 경험 많은 세계 여행자이든 우리 모두는 같은 것을 원합니다. 여행이 가능한 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약물이 기내 수화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직전에 수화물이 탑승 컨베이어 벨트로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승무원은 친절하게 미소 짓고 줄은 계속 이동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비행 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그 가방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에 약물을 올바르게 포장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주 트래블 바이브스에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나은 여행을 위한 실용적인 팁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TSA는 정말로 당신의 약물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작은 공황의 순간을 확인했으니 상황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TSA는 당신의 약을 빼앗으려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의 규칙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기만 한다면 꽤 상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물이 FDA 승인을 받았다면 알약, 크림, 액체 또는 주사제든 상관없이 문제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체 여행에 필요한 양이 허용됩니다. 이는 인슐린 펜, 안약, 피부과 크림,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젤이나 아이스팩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적용됩니다. 또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식염수 등 미국의 많은 여행자들,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나 ADHD나 불안증 치료를 받는 젊은이들이 자주 가지고 다니는 기본 제품 등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물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을 라벨 없이 분산되어 또는 다른 가방들 사이에 잘못 배치하여 가져가면 검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볼 내용입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의 여행을 복잡하게 만드는 약물 여행 시 가장 흔한 세 가지 실수. TSA는 이 이야기의 악역이 아니지만 사실 가방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골치 아픈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처음 비행하는 사람이든 항상 여행하지만 막판에 급하게 짐을 싸는 사람이든 같은 세 가지 실수를 반복해서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항상 보기 때문입니다. 간식과 처방전을 조율하려는 멀티태스킹 엄마들, 잘못된 가방에 약을 넣고 회의에 가는 젊은 전문가들, 그리고 심지어 크루즈로 향하는 은퇴자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심장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기까지. 첫 번째 실수. 바퀴 달린 기내 수화물에 약물을 넣는 것은 안전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조심하세요. 점점 더 많은 항공사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게이트에서 그런 종류의 수화물을 체크인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약물이 거기에 있다면 착륙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가방을 찾을 때까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실수. 약과 개인 위생용품을 섞는 것. 크림, 샴푸, 치약은 TSA가 규정한 311 유형의 액체 가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약물은 따로 투명한 가방에 보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요원들이 당신의 물건들 사이를 뒤지거나 그 작은 병이 안약인지 더 민감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수. 라벨도 없고 처방전도 없고 무엇이 무엇인지 증명할 어떤 것도 없이 약을 가져가는 것. 기술적으로는 약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에드럴, 항불안제, 수면제 같은 통제된 약물이 있다면 원래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혹시 모르니 라벨 사진을 찍어두고 더 좋게는 의사의 메모를 가져가세요. 여행 전 몇 분의 준비로 보안 검색대에서 몇 시간의 스트레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여행 의료 키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을 위한 이상적인 여행 의료 키트를 만드는 방법. 이것은 복잡한 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증 약물을 복용하는 대학생이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피펜을 가져가는 아빠든 당뇨병을 관리하는 은퇴자든 상관없습니다. 이 작은 가방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퍼가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가방, 지프로키나 비슷한 것, 여행용 파우치 크기로 시작하세요. 이 의료 키트는 앞 좌석 아래에 보관하는 개인 물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에 넣을 것들, 약물의 원래 병들, 약통 사용한다면 무엇을, 얼마나 자주, 어떤 용량으로 복용하는지 표시한 인쇄된 목록, 예방 차원에서 의사의 메모, 휴대폰에 해당 정보의 디지털 사본, 약물 중 일부가 차갑게 보관되어야 한다면 검색 시점의 구체 상태인 냉동 젤팩을 포함하세요. 흡입기, 인슐린 펜, CPAP 부품 같은 중요한 장치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조언, 571을 더 커버할 수 있는 추가 용량을 항상 가져가세요. 특히 미국 내 항공편에서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요. 다음 세그먼트에서는 이 키트를 사용해서 TSA 검색을 빠르고
복잡함 없이 통과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 스트레스나 지연 없이 약물과 함께 TSA를 통과하는 방법. 의료 키트를 준비했으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공항의 보안 검색, 대학으로 가는 첫 비행이든 업무로 자주 여행하든 아니면 단순히 가족을 방문하러 가든 TSA 앞에서 하는 그 몇 분이 당신의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태도에 있습니다. 자신감과 투명성을 가지고 접근하세요. 요원들은 당신을 괴롭히려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상인지 확인하려고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가방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기 전에 다음과 같이 간단히 말하세요. 이 가방에 액체와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 키트와 3, 1 액체 가방을 꺼내서 별도의 트레이에 놓으세요. 아무것도 숨기거나 가져가는 것을 과소평가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과정을 길게 만들고 더 많은 질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박 조율기, 인슐린 펌프 또는 다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나요? 처음부터 알리세요. 대부분의 요원들은 이해심이 많지만 특정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무언가 의문을 제기하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정중하게 상급자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처방 전 의료 메모 또는 휴대폰의 기록을 보여주세요. 기억하세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과 함께 여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자신감과 힘을 줍니다. 5. 디지털로 전환하세요. 2025년 여행의 비밀 무기. 오늘날의 많은 여행자들처럼 실용적이고 시간이 부족하고 매우 디지털적이라면 이 조언은 전체 여행이 훨씬 더 순조롭게 흐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갈 때 각 국제선 비행 전에 MyTSA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무료이고 빠르며 사용하는 이상한 패치, 크림 또는 젤이 허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TSA 공식 웹사이트와 내가 이것을 가져갈 수 있나요? 섹션을 방문하세요. 냉각, 젤, 호르몬 패치 또는 치료용 에어로졸 같은 의심스러운 제품에 이상적입니다. 막판에 의문이 생겼나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TSA에 개인 메시지를 보내세요. 매우 빠르게, 때로는 몇 분 안에 답변합니다. 하지만 여기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국외로 나가기 전에 eSMIM, 디지털 SIM 카드를 설치하세요. 착륙하자마자 즉시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외국 세관에서 약물 중 일부에 의문을 제기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구글에서 약물 이름을 검색하고 다른 언어로 의료 메모를 보여주거나 심지어 의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제로, 놀라움 제로, 최대 준비 6. 자국에서 합법적이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이것은 불편하지만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주나 국가에서 합법인 모든 약물이 비행하기에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첫 번째, 마리화나 의료 처방전이 있고 살고 있는 곳에서 완전히 합법이더라도 비행기에 가져가지 마세요. TSA는 연방법에 따라 행동하며 미국의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는 여전히 1급 약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꽃, 식용, 그리고 증기화기도 포함됩니다. 그 어떤 것도 기내 수화물이든 위탁 수화물이든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점, CBD 오일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약국, 슈퍼마켓, 주유소.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제품이 0.3% 이상의 THC를 함유하고 있다면 연방법 하에서 불법입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들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완 드롭이나 천연 오일로 위장해서 나오지만 제품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면 가방에서 빼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요약, 성분에 대해 100% 확실하지 않다면, 명확한 문서가 없다면 가져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더욱 민감한 내용이 나옵니다. 7. 일부 약물이 미국에서는 괜찮지만 해외에서는 불법인 이유. TSA 규칙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국경을 넘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미국을 떠나는 순간 법이 급격히 바뀌고 일반적인 약물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을 놀라게 한 실제 예들. 일본,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모든 건 수다페테 같은 비충혈 완화제를 금지합니다. 싱가포르 앰비언 하나리나 코데인이 함유된 어떤 것이라도 상당한 벌금이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드롤 같은 ADHD 약물은 마약으로 간주됩니다. 태국 일반적인 항불안제는 착륙 전에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에 그 나라에 입국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항에서 경유하거나 환승하는 것만으로도 검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방문할 나라 또는 경유하는 곳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필요하다면 약물 목록을 번역하세요. 의사에게 각 약물과 그 사용에 대해 설명하는 간단한 편지를 요청하세요. 디지털화된 문서를 가져가세요.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보여줄 준비를 하세요. 선제적이 되는 것은 단순히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물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화된 도움. 약물과 함께 여행할 때 불안하거나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미국에는 당신이 모를 수도 있는 무료 서비스가 있으며 이는 공항에서의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TSA 케어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안 검색을 통과할 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지는 않으며 이는 완전히 이해할 만합니다. 특히 의료용품을 가져가거나 특수 장치를 사용하거나 단순히 압도감을 느낀다면 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고령자,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이와 혼자 여행하는 부모 또는 붐비는 장소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TSA 케어스가 있습니다. 과정은 간단합니다. 비행 최소 72시간 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여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동 지원, 정리할 시간 더 주기 또는 요원들에게 약물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연락을 통해 검색 과정 동안 당신을 동반하는 승객 지원 전문가를 배정받게 되며 이들이 모든 것을 차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당신을 대신해서 보안 직원과 직접 대화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의료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명백한 장애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27세든 77세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이것에 대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실 모든 것이 아무리 계획되어 있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차 여행하는 경영진부터 손주들을 보러 가는 할아버지까지 누구든지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TSA 요원이 급하게 행동해서 잘 라벨링된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또는 쿨러에 얼음이 녹아서 약물이 의심스럽게 보인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니면 완벽해 보였던 일정이 갑자기 무너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상황 1. TSA가 약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이는 논쟁할 시간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상급자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의료 메모, 인쇄된 처방전을 보여주거나 마이 TSA 앱이나 공식 내가 가져갈 수 있나요? 페이지를 열어서 당신의 입장을 뒷받침하세요. 대립하지 않으면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해외에 있는데 약물이 분실되거나 지연되거나 압수당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준비가 핵심입니다. 의사에게 연락하고 번역된 약물 목록을 검토하고 당신의 언어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클리닉이나 약국을 찾으세요.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필요한 도구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황 3. 비행이 취소되어 며칠 동안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5-7일분의 추가 약물을 항상 가져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큰 합병증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세부 사항입니다. 전문가처럼 약물을 포장하기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많이 살펴봤지만 이제는 나가기 전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목록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때입니다. 개인 가방에는 모든 필수 약물을 보관하는 지퍼가 있는
투명한 가방이 있어야 합니다. 처방 전에 인쇄된 목록을 포함하세요. 글자는 명확하고 읽기 쉽게, 치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의료 메모를 추가하세요.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디지털 사본 사진 또는 PDF를 저장하세요. 약물이 냉장 보관이 필요하다면 승인된 냉동 젤팩을 가져가세요. MyTSA 앱, 이심플랜, 구글 덕스나 비슷한 곳에 있는 약물의 디지털 사본 같은 유용한 도구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기억하세요. 위탁할 가방에 약물을 넣지 마세요. 화장용품과 섞지 마세요. 목적지의 법률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CBD나 마리화나 제품을 가져가지 마세요.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행할 곳에서 약물이 합법인지 미리 조사하세요. 준비하고 평화롭게 여행하세요.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필수품을 손에, 서류를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행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신감 있게 여행하는 것입니다. 비행이 지연되고 공항이 변하고 계획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세상에서 당신이 이미 커버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함. 그러니 의도를 가지고 가방을 닫고 깊게 숨을 쉬고 그토록 기대했던 경험을 찾아 나서세요. 왜냐하면 30영피트 고도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단순히 준비된 것이 아니라 통제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봅시다. 좋은 여행 되세요.